그러니까 이게 네. 광주하면 우리가 5.18을 떠올리는데 네. 5.18이 전부가 아니다. 광주는 5.18보다 더 넓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운동처럼 우리가 기려야 할 광주 정신이 더 많다. 방금 말씀하신 독립운동의 정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유의미하게 콕콕 집어준 되게 엣지 있는 행보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광주에 왔습니다. 저처럼 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앞선 세대가 청춘과 열정을 바쳐서 기적같이 이루어낸 산업화의 밥을 먹고 민주화의 시를 배우면서 성장했습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으로서,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광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도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선을 이 기적적으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국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네.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군요. 네, 어떻습니까?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걸 꼭 소개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산업화의 밥을 먹고 네. 민주화의 시를 배우며 자랐다. 네. 야, 이거는 누구한테 부탁해서 붓글씨로 써서 네. 제 사무실에 걸어두고 싶어요. 예. 산업화의 밥을 먹고 예. 민주화의 시를 예. 배웠다. 그리고 그 결실을 다 누렸기 때문에 산업화랑 민주화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 우리가 다투지 않았다. 네. 이건 정확하게 민주당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민주당의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산업화가 우세니 민주화가 우세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 그 결실을 먹고 자란 세대들 아니냐. X세대 이후로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광주의 어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지 막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럴 게 아니다. 그런 걸 네.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게 한결되게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한동훈 하면 이제 미래가 떠오르는 거죠. 반면 민주당 이재명 과거 10몇 년 전 사건 가지고 아직도 특검 이거 다 과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계속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님은 항상 마이크 이제 말하다가 인사할 때 보면 항상 좌우로 한 번씩 나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당은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예, 나 이게 너무 싱긋 울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정치인이 네. 하는 말이 다 미사여고 사실은 나 좀 뽑아줘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솔직히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러잖아요. 보통 야, 우리가 5.18 해주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니네 뭐 지어줄 테니까 뽑아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대단한 승리가 뭐 이런 얘기 하죠. 나 너무 이게 멋있어. 네. 솔직한 그러니까 그냥 난 뽑을 거야 한동. 뽑을 거야. 뽑으면 안 돼. 왜? 그래서. 아니 뭐 새삼스럽게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이 연설 듣고 내가 결심한 거야. 한동훈 불출마 선언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써서라도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서민 교수님이
이준석의 탈당으로 네. 노원병 출마가 좌절되었으니 이제 호남에서 한번 네. 바람을 한번 이렇게 그럼 호남 출마 선언한 겁니까? 네. 광주에? 네. 예? 예. 이 광주는 항상 국민의힘에게는 광주 또 5.18 이게 좀 숙제인데요. 숙제처럼 네. 남아있는 그런 과제인데, 정면 승부했어요. 예. 정면 대응해서, 메시지도, 제가 본 메시지는 죄책감 대신에, 네. 예. 저는 5.18에 대한 죄책감 대신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네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또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부채의식보다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말도 딱 하셨어요. 네. 저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네. 저는 하기 싫은 숙제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숙제라는 의미에 이게 많은 뜻이 담겨 있지만 그렇죠. 보수당 지도자니까 광주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이 있다라는 네. 걸 강조한 거고 어쩌면 당장 저희에게 표를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진심으로 호남의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일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의원들 전원을 다 예. 동행을 해서 예. 5.18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게 네. 지금 당장 저희에게 표를 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광주 시민분들, 호남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 이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기가 좀 나죠.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아도 광주를 향해서 진심이다. 네. 대선 때 했던 그 모습이 전 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선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네요. 나 그 연설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광주가 잘 살아야 대구가 잘 살고 대한민국 잘 산다고. 저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다른 지역 걸 뺏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여기 잘 돼야 여기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광주 시민들 호응은 어땠는지도 좀 보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정에 보니까 5.18 민주묘지 네. 일정 이전에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참배가 먼저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광주 학생운동 뭐 유명한 거 아니까 광주에서 네. 접어진 대표적인 독립운동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운동이었고 이 3.1 운동 이게 10년 후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고 우리 청년들의 그 기계를 드러낸 그게 시작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여학생의 머리끈을 뭐 일본애가 잡아당겨서 뭐 일어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1929년에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네. 광주하면 우리가 5.18을 떠올리는데 네. 5.18이 전부가 아니다. 광주는 5.18보다 더 넓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운동처럼 우리가 기려야 할 광주 정신이 더 많다. 방금 말씀하신 독립운동의 정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유의미하게 콕콕 집어준 되게 엣지 있는 행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주 정신이라는 게 5.18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 학생운동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와 차별화를 만들어낸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우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먼저 가자 했으면 정말 그 정치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뜻이고 옆에 참모가 이런 조언을 해줬어도 굉장히 유능한 참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로 봐서는 이건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낸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참모들 인재풀 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네. 기존 이전 지도부에선 이런 뭔가 차별화되는 일정들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정치권을 보면서 일반 시민이나 장관 입장에서도 정치인들이 왜 저긴 안 가지 하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전부터. 네.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돼서 쌓여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광주 가서도 이렇게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또 싱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제 이게 또 상당히 이제 계속 이런저런 논란이 되어 왔던 그런 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헌법 수록에 대한 현수막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개헌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올해 열리는 총선에 같이 시도하는 거를 민주당은 주장하고 국민의힘에도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추진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헌법적인 이 숙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합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입장이 명확하다.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헌법 전문을 풍성하게 하고 더 바람직하다. 제가 이거는 좀 잘 말할 수 있는데 좀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하시죠.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이 뭐냐 그러면 남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더 모르시겠지만 그 광주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 설명한 게 그 임초루 작가님이 쓴 봄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5권짜리인데 네. 소설을 차용해서 광주 당시를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시대가 도청을 점거했고요. 네. 그다음에 개헌군이 광주 전체를 포위했어요. 아무도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도청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개헌군이 도청으로 진입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도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 네.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헌군이 딱 왔는데 여기 도청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이게 창피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불의와 무력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좀 숭고한 정신이 저는 5.18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그 책에 그 봄날에 말하는 메시지. 봄날에 보면은 그게 다 나옵니다. 교수님이 저기 광주 출신 아닙니까? 저 광주 출신. 그죠? 네네. 무슨 동에서 태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출생만 거기서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당황스럽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서 있는 우리 박은식 호남 박은식. 대한포럼 호남 대표. 대한포럼. 네. 광주 출신의 네. 의사죠. 의사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좌파들이 아주 난리를 치면서 네. 낙마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 호남 청년이 비대위원으로서 한동훈 위원장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캐캐묵은 지역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세대 교체가 절실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인사말을 보면 5.18이 있었던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어떤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함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정치를 할 때 이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또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사실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지난 지도부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이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네. 다만 이 지금의 헌법에 개정할 사안이 많으니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 권력 제도나 이런 것들까지도 손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다 이끌어내서 개헌을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를 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덧붙였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게 기자들의 어떻게 보면 유도 신문이나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말려들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을 때 참신함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지만 네. 혹시라도 이 정치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정치 경력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안정적일까 하는 우려를 제시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당내. 네. 그런데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이런 장면들 행보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시험지거든요. 맞아요. 네, 시험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만 잘못하면 네. YTN 돌발 영상이다, 그렇죠. 오마이뉴스 뭐다 해서 없는 걸 침소봉대해서 막 확대하고 해가지고 막 없던 일도 있는 일처럼 만들어낸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데 거기에 꼬투리를 안 준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돌부리에만 걸려 넘어져도 한동훈 쓰러지다 이렇게 해갖고 뉴스 도배할 인간들이거든요.
그 어려운 시험을 지금 하나하나 치러 가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계획만 잘 세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황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거기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력, 기획력과 순발력이 다 있다고요. 이런 정치인이 거의 5만 7천 명 중에 한 명씩 나오는 그런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